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은 여름에 꼭 필요한 기능성 화장품이 필수가 됐죠. 그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높은 자외선 지수와 또 흐르는 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요즘은 기능성 화장품을 여성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야외 활동이 잦은 남성들에게도 필수니까요. 모두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바구니즈에서는 여름에 꼭 필요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어떤 화장품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데오드란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핵심 화장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민소매나 반팔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겨드랑이가 자주 드러나게 되고요. 아무래도 노출에 민감한 부위다 보니까 겨드랑이 제모 그리고 미백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강렬한 더위가 이처럼 계속되는 날에는 좋은 데오드란트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데오드란트는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이 됐는데 그래도 성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에 땀을 막아주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데오드란트 구성 성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모공 입구를 막아서 땀 배출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 그리고 땀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그런 성분이 또 하나죠. 땀의 배출을 억제하고 또 땀 냄새를 제거하고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구입하는 데도 차이가 있어요. 약국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화장품 매장에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두 제품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주성분은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그리고 헥사 하이드로레이트로 되어 있고요. 네, 땀관 입구를 막아서 분비물 억제하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성분은 자극감이나 가려움증의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직전에 목욕이나 제모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자극이 좀 있거나 아니면 가려움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양이나 횟수를 줄이고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분 중에 주의해야 할 게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겨드랑이 피부가 아무래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마찰도 많고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분들을 좀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오드란트 성분 중에서도 주의해야 될 성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인가요? 먼저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와 트리클로산인데요. 장기간 사용하게 될 시에 땀 분비 기능을 손실시키고 또 호르몬 교란 그리고 혈액관, 신장에 독성 유발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에타놀 아민이라는 성분은 방부제 성분들과 결합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발암물질을 형성하기도 쉽다고 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화장품으로 된 데오드란트 제품은 성분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약품과 달리 주로 전분이나 식물성 셀룰로스 그리고 실리콘 성분을 사용해서 땀관 입구를 막고 또 분비된 땀을 흡수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염화 알루미늄 성분에 비해서 땀 분비 억제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대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 사람들은 화장품으로 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네, 두 제품이 성분과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데오드란트 제품이 모두 의약품인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땀 냄새를 제거해주는 의약 외품 또는 화장품으로 나와 있고요. 제품에 표시된 주성분은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품들은 땀을 안 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땀 냄새 제거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땀 냄새 제거제와 땀 억제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의약품인 땀 억제제부터 알아볼게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나요?
네, 앞서 알려드린 염화 알루미늄 성분이 땀샘 주변 각질층과 결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땀구멍을 막아서 땀 분비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 억제제는 근본적으로 땀의 분비를 줄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땀 억제제는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도 있나요? 네, 지금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땀냄새 제거제처럼 외출 전에 바르는 게 아니고요. 전날 취침 전에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매일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 땀 억제제나 땀 냄새 제거제를 수시로 바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네. 안 되는 거군요. 네, 땀 억제제를 땀 냄새 제거제처럼 수시로 덧바르게 되면 피부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나 습진이 있을 경우에 또 제모한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땀 억제제나 땀 냄새 제거제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중요한 정보네요. 이번에는 땀 냄새 제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거제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죠? 네, 우리가 땀을 흘리면 나오는 게 바로 냄새 유발 박테리아입니다. 네, 이 데오드란트에 들어있는 성분인 항균제가 이 박테리아를 잡아서 냄새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땀 냄새가 덜 나게 되는 거죠. 데오드란트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종류가 매우 많은데요. 발한 부위에 문지르는 그런 스틱형 그리고 롤온 타입이 있고요. 또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요즘에는 휴대가 편리한 물티슈 타입으로도 출시되어서 외출할 때도 관리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또 몸에 사용하는 제품 외에도 페이스 데오드란트 패드도 출시되어 있고요. 다만 종류가 많지만 피부 유형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제품이 나와 맞을까 고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꼭 맞는 데오드란트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액상형 같은 경우에는 굴려서 바르는 형태죠. 그래서 민감하고 건조한 또 피부에 좋습니다. 다만 바른 후에는 완전히 건조해야 옷에 묻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고체형의 경우에는 피부가 예민하고 땀이 많은 사람에게 적당합니다. 피부에 직접 닿아서 지속력도 좀 길고요. 마지막으로 스프레이형은 땀이 적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지속력이 짧기 때문인데요. 건조가 빠른 게 장점도 될 때도 있습니다. 네, 땀의 양과 피부 상태에 따라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티슈 형태로 된 데오드란트 제품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네, 일단 휴대가 간편한데요. 외출 시에 가방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겠죠. 또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이 민망할 때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물티슈처럼 어디에나 편하게 뽑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같은 곳뿐만 아니라 팔이나 다리에도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참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오드란트 제품과 관련된 속설을 몇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유방암과의 연관성입니다. 데오드란트를 많이 사용하면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네, 아마 그런 소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드랑이에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설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오해를 푸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피부에 직접 닿는 타입보다 닿지 않는 타입이 더 좋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틱형 제품보다 스프레이형 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네, 스프레이 타입이 좀 더 편하고 또 피부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안전과는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스프레이형 같은 경우에 40도 이상의 고온에서 보관하게 될 경우에는 폭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스프레이 타입을 뿌릴 때는 가스까지 흡입하지 않도록 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안전성과 제품의 형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속설이요. 여러 가지 타입의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가 높다는 얘기가 있어요. 스틱형 제품을 쓰고 그 위에 스프레이형 제품을 쓰면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데오드란트 롤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땀 분비 기능이 손실되거나 또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타입을 골라서 적정량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사실이 아닌 속설들이 많이 돌고 있군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정확하게 데오드란트를 효과가 좋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첫 번째는 샤워 후에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씻고 나서 바로 사용하면 끈적함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더운 여름철에는 샤워를 끝낸 후에 바로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데오드란트는 샤워를 끝낸 직후에 적용 부위가 건조될 때 곧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샤워를 끝낸 이후에 너무 오랜 텀이 있다면 데오드란트의 사용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씻은 후에 건조되는 것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출 직전에 바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샤워를 끝내고 바르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옷에 묻히면 안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데오드란트의 원리는 피부의 냄새를 생산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있는데요. 냄새에 대한 과한 걱정 때문에 만약에 옷에 데오드란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옷에 바르면 냄새가 덜 나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데오드란트는 반드시 피부에만 바르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3-4시간 간격으로 다시 발라주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아침에 데오드란트를 바르고 나와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데오드란트는 최대 4시간 동안만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크림처럼 계속 덧발라주는 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보통 외출할 때 한 번 바르고 더 덧바를 생각은 안 하는데 네. 4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게 좋군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덧발라야 하나요? 이 바른 부위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4시간에 한 번씩 특정 부위에 데오드란트를 덧바르면 좀 더 냄새가 덜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청결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데오드란트를 바를 경우에 땀샘이 아닌 피부 표면에만 적용돼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피부용 물티슈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후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오드란트 제품 중에 무향 제품도 있지만 향이 첨가된 제품도 많거든요. 어떤 향을 고르는 게 좋을지 이 점도 궁금해요. 네, 이 부분 역시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향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자신의 향수 타입과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향수뿐 아니라 향이 들어간 목욕이나 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그에 맞는 데오드란트 향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가령 플로럴 계열 그 꽃향 향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급적 데오드란트도 유사한 향을 골라야 좋겠죠. 전혀 다른 향수와 데오드란트 냄새가 만날 경우에 땀 냄새보다 좀 안 좋은 냄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데오드란트 향을 고를 때 만약에 자신 없다면 무향을 골라도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땀 냄새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데오드란트 제품 외에 땀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또 있을까요? 네, 여름철 야외 활동에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패브릭 스프레이입니다. 네, 밖에서 오랜 시간 같은 옷을 입고 땀을 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냄새가 옷에 배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향수를 사용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소취 효과가 있는 패브릭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용량의 제품을 가방 안에 넣어서 그리고 가끔가다 필요할 때 옷에 살짝 뿌려주면 여름에 나는 특유의 냄새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네요. 이 데오드란트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거죠? 네, 일단 특정 부위에 땀이 심하게 난다거나 또 냄새가 날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되죠. 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한증,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증상이나 또는 액취증, 냄새가 나는 증상이 있다면 데오드란트로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전문 피부과 시술이나 수술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주사요법이라고 해서 땀 주사라고 하고 있는데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시켜서 간단하게 땀 분비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간단한 시술도 나왔네요. 이 심하신 분들은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오드란트 외에 여름에 꼭 필요한 화장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름철 물놀이 필수품 워터프루프 화장품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워터프루프 화장품은 말 그대로 물과 땀에 강한 화장품을 말하는데요. 공들인 화장이 번져서 판다처럼 네, 까매지는 효과를 막기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네, 여름에는 물놀이도 물놀이지만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화장이 얼룩질 염려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화장품 종류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운데이션부터 아이브로우, 또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등을 고를 때 워터프루프 기능성이 표시된 제품을 사면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선크림과 마스카라 정도만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이브로우, 또 파우더, 틴트 같은 경우에도 워터프루프 화장품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 번 사용으로 최대 7일간 지속되는 타투 아이브로우, 문신한 것처럼 눈썹을 그려주는 그런 제품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반영구 화장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합니다. 네,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반영구 화장 같은 문신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워터프루프 제품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여름철 화장품에는 최대한 가루 타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루 타입은 쉽게 지워지고 또 물에 묻을 경우에 얼굴에 얼룩이 질 수도 있거든요. 또 화장품을 고를 때 워터프루프 제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고 골라야 합니다.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화장품도 그렇지만 워터프루프 화장품 사용 시에 가장 주의할 점은 바로 클렌징이죠. 네, 워터프루프 화장품의 경우에는 물 세안만으로는 말끔히 씻어내기가 어려워요. 세안 후에도 마스카라 찌꺼기와 잔여물이 남아 있어서 전용 그 오일 리무버로 또 클렌저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꼼꼼히 지워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오드란트 제품도 그렇지만 화장품은 지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땀샘이나 기름샘 입구가 열리기 때문에 땀 분비량이 많아지는데요. 이 열린 모공 속으로 꽃가루나 황사나 미세먼지 등이 침투해서 엉겨붙으면 피부염이나 또 여드름, 트러블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세안에 더 신경 써야겠죠? 네, 더운 여름의 불청객은 바로 땀입니다. 이 흐르는 땀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기능성 화장품으로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기자의 장바구니즈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구연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